3월 3일 화요일 저녁 종목진단 방송입니다. 자, 저녁 방송을 일단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종목 올려놓으신 것들 먼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출석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문의하신 분이 이제 사랑의 산초님이죠. 흥국화재, 흥국화재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2번이 뭐였지? RF텍. 네, RF텍. 그 다음에 3번이 삼성생명인데, 보험주들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생명. 그래서 여기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PS텍. 그 다음에 4번은 다우데이터요. 다우데이터. 5번은 코미코. 그 다음에 6번이 나무기술. 네. 나무기술? 돌기술, 나무기술이요? 네. 그 다음에 아세아제지. 8번. 8번은 GS 글로벌이요. 네. GS 글로벌. 9번 하나 남았네요. 나노메딕스. 네. 나노메딕스까지입니다. 네, 시간이 아마 안 되겠죠? 네, 9번까지 하면 아마 대충 시간이 꽉 찰 거예요. 야, 이렇게 천천히 열었는데도 그냥 순간 이렇게 또 다 차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참 답이 없다. 그죠? 어제처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도 이걸 다 해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비슷하게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석 부르겠습니다. 네, 사랑의 산초님 오셨고요. 이치카님, 백조부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초보님, 다대아대아님, 다대아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뭐하다가 이제 왔어? 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네, 잘 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보도록 합니다. 착한 동네 부자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기호님, 네, 김기호님, 그리고 이명희님, 박정희님 이렇게 오셨고, 착한 동네 부자님 오셨고요. 컬 9547님, 그리고 이준기님, 그 다음에 철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곽현수님 오셨고요. 네, 이준기님이 이 방은 유명인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셨는데, 이준기님도 유명인이시잖아, 그죠? 연예인들 많아요 이 방에. 네, 네, 그래요. 생생부자님 오셨고요. 조용선님, 그 다음에 10년보다 따블로 가자님도 오셨고, 캔사스 시리님 오늘도 오셨어요. 박부자님, 그리고 쏘가리님, 장원식님, DPC 얼마 전에 진단해 드렸으니까 거기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권태선님 반갑습니다. 박순애님, 김영길님, 박유나님, 박순애님, 이동훈님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자,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면서 갑자기 이제 화면이 조금 흐려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냥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녹화 방송을 보시면 조금 나으실 거예요. 녹화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요. 녹화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녹화 방송 나중에 쳐다보는 걸로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유튜브로 보니까 재미도 있죠? 움직이고 있잖아. 네. 이럴 때는 뭔가 성대모사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네. 공무원 합격은 애도, 슉슉슉슉 이런 거. 네, 안 닮았어, 제 얘기를.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자, 이제 종목 진단 갑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흥국생명, 흥국화재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이 두 개를 볼 겁니다.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보험주. 그죠? 화재하고 생명하고 좀 다른 건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둘 다 보험주예요. 보험주는 언제 올라갈까요? 보험주는 언제쯤 올라갈까요? 보험주가 상승하는 시기를 혹시 아시나요? 네, 보험주가 잘 나가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이 질문 한번 할 수 있겠죠? 보험주가 잘 나가는 시기는 언제예요? 언제? 보험주는 언제 잘 나가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잘 나갈 수 있지.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경기가 좋을 때예요. 맞아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될 때. 맞습니다. 경기가 좋고 금리가 상승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보험이라는 것은 이래요. 사람들 돈을 받는 거잖아요. 야, 돈 좀 주세요. 내가 당신들의 위험을 보장해 줄게요. 라고 하는 건데, 일단 돈을 받아. 그 돈을 받아서 내가 그냥 홀랑 까먹고 월급 주고 뭐 운영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시에 대비한, 즉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약속한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계속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결국에는 나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약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원금을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냐면,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을 어떻게 투자하냐면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네,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모든 보험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보험회사는 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달라요. 하나 달라. 그 코리안리. 네, 코리안리는 네, 요거는 재보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을 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유일한 재보험회사라서 요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보험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흥국화재나 삼성생명이나 둘 다 비슷하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에 일단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는 언제일까요?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 언제예요?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 금리가 상승할 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먹고 살만해요. 네. 월급이 막 계속 빵빵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은행에다 적금 넣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식도 좀 하고 싶고. 네. 뭐 그렇지 않으실까? 자, 일단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요. 위험자산보다도 안전자산보다도 위험자산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해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위험자산 쪽인 주식 투자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죠. 보통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신호다라고 하지만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게 고점을 찍지 않는 이상은요, 금리가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서는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도 미국 증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금리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역 분쟁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상승하게 되니까 미국 국채가 인기를 끌게 되죠. 미국으로 돈이 쫙 빨려 들어갔잖아요. 2018년도에. 그래서 2018년도에 미국이 강세장을 보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채권을 안 사니까. 채권을 안 사요. 채권을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의 금리 점점 높아집니다. 수익률은요.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시죠?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과 반비례입니다. 이거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이라는 건 처음에 할인채로 발행이 됩니다. 원래 이제 채권 수익률 10%다 그러면은요, 이게 10,000원에 이제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1,000원짜리 채권이 있다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요. 11,000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요게 이제 10% 표면 이자율, 표면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11,000원을 주고서 그걸 산 다음에 이제 끝나갈 때 1,100원의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000원짜리니까 10%면 10,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지. 10,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 채권을. 그러면 그 채권을 사게 되면 일단 이게 10%라는 수익을 일단 챙기게 됩니다. 근데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내가 아무도 안 사니까 10%대 샀지만 사람들이 주식 너무 위험해. 채권 사야 되겠어라고 하고 채권 시장을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가격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채권의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11,000원짜리 채권을 원래는 나는 10,000원에 샀지만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높여가지고 판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10%의 수익률을 보고 샀지만 이 사람들은 뭐 7%대 또는 6%대, 5%대라도 나는 채권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채권의 가격 상승과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안 사겠죠. 왜? 주식 쪽으로 가니까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거나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요.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채권에 뭐가 들어가요?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럼 수익률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채권의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채권의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 당연히 수익성에서 조금 안 좋은 게 나타나겠죠. 채권의 수익률이, 채권의 금리가 같이 상승해서 돈을 벌어줘야지 원금 대비 수익률을 이만큼 챙기고, 네, 회사도 돈을 벌 텐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인하되거나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보험주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험주들은 지금 흥국화재나 또는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화재,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다고요? 동양생명, 네. 종목 다 비슷할 거예요. 네. 다 하락세 비슷하죠. 아까 전에 보셨던 코리안 리를 제외한 나머지 뭐 화재 또 뭐 있어? 뭐 있죠? 삼성화재,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또 생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생명, 동양생명 방금 봤지? 네, 동양생명, 그 다음에 뭐 한화생명, 네.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왜 내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보험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 보험주들도 금융주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좋다. 여기에다가 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생각해서 조금 더 버텨봅시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작년 말 시점이었거든요. 네, 작년 말 시점이었어요. 그 모든 보험주들이 이쯤에서 아마도 저점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거의 대부분 저점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시점에서 주가가 퉁퉁퉁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다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다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작년 연말에 무언가 반등을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 금리 인하가 나오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수익성이 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금리 인하가 일단은 될 거란 말이에요. 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세 차례든 금리 인하를 일단 시키게 되면 그것은 당장 보험주에게는 악재가 되겠죠. 당장은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 내려갈 것인가?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준이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보험주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경기가 그동안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어요. 2017년도에 여기 좋은 거 봐요. 네. 그 다음에 2018년도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죠?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악재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시장이 흡수를 좀 해주고 다시 경기 부양에 나서고 뭐 이제 저점을 확보해주고 이렇게 간다라면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미는 보여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험주들은 작년 연말 시점이 저점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부분들이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현재 지금의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두 달이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달
길어봤자 4월달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어요. 뭐 닥터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세계 시장이 이제 40% 폭락할 것이다. 어제 얘기했어. 어제 닥터둠 누구예요? 루비니 교수가 나왔잖아요. 루비니 교수가 또 나와가지고 세계 시장은 40%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그날 저녁에 그냥 그날 아침이지. 그날 바로 그냥 미국 증시가 1200포인트, 1300포인트가 상승합니다. 야, 그 루비니는 진짜 나올 때마다 보면은 저점을 찍고 기가 막히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긴 그죠? 그런 사람들 정말로 완전히 그 밑에서 나쁜 이야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어쨌든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시장은 안 좋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져갈 때는 지금 상태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실 건 없으세요. 올라가는 힘은 굉장히 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가 좋지 않거든요. 경제 안 좋잖아요. 금리 내린대잖아요. 얘네한테 좋을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구간이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이어지는 정말 무역 분쟁과 같은 그런 끝이 안 보이는 어떤 전쟁이라 그러면은 뭐 할 말 없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버텨보자 이거죠. 왜? 지금은 많이들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이들 물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는 별로 속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물은 언제 타야 됩니까? 물 타기 해도 됩니까? 더 사도 됩니까? 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더 사도 안 되겠죠. 왜? 지금은 뭐예요? 하방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겠고요. 돌아설 때는 어떻게 돌아서야 된다고 했어요? 이평선 다 잡아갖고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설 때 물타기 강의 안 들어보신 분들은 물타기 강의를 들어보세요. 물타기는 그냥 떨어지는 중간에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 방으로 딱 치고 나가는 거. 그죠? 딱 그 복서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다가 네. 딱 뭐예요? 계속 두들겨 맞다가도 그냥 카운터 펀치 빡 이거 빡. 네. 요거 하나 노리는 거거든요. 물타기는 그런 거예요. 네. 뭔 짓을 한 거야? 네. 물타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물타기는 어설프게 중간에 계속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타다가 뭐 된다고 그랬어? 대주주 되는 거예요, 대주주. 회사를 인수하겠다! 그 생각이시면 계속 사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지막에 기회를 노리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의미 없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 네. 지금 시점은 거의 다 물려 있을 테니 매도는 의미 없고요. 홀딩 유지하세요. 네. 유지하세요. 아니 더 빠질지도 모르는데요. 네. 더 빠지더라도 큰 영향 없을 거예요. 왜? 이미 많이 물렸거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왕창 깨졌는데 뭐 야 여기 맞고 여기 저기 다 맞았는데 여기 한 대 더 맞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더라도 큰 영향 없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은 지금이 아니라 추세가 완전히 돌아설 때 그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요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흥국화재, 삼성화재, 뭐 삼성생명 등등등 보험주들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대신에 반등이 나갈 때 추가 매수를 생각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매수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주들은 조금 네 지금 좀 안 좋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F텍 넘어갈게요. RF텍 네 RF텍 RF텍은 잘 간다 그죠? 이거 저거 5G 관련주인가요? 네 근데 장비 쪽인가? 네, 통신 장비 이쪽이겠죠? 지금 택 들어가 있으니까 택도 없나? 그거 아닌가요? 네 볼까요? 택 5G 쪽 장비 아닐까요? 무슨 뭐 휴대폰 부품 휴대폰 관련주예요? 휴대폰 부품? 아 그럼 5G가 아니라 다른 거구나. 모바일 부품이겠네요. IT 모바일 기기의 부가 장치 및 제조 판매. 네 택이라서 다 똑같은 택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부분이 이게 들어가 있네요. 모바일 기기를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톨리눔 독소. 이 보톨리눔은 뭐냐면 보톡스죠. 네, 보톡스 이렇게 맞는 거. 네, 보톡스. 이 보톡스는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마도 맞아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네, 저는 아직 안 맞아봤는데, 네, 맞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아직 뭐 사업이 크게 뭐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시장성은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력 사업은 RF텍은 통신 휴대폰 장비 쪽이겠죠. 볼게요 다시.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얘 주력 사업이 뭔지 보려면 기업 개요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놈이 뭘 주력으로 하고 있나 보시면 됩니다. TA, ACC, DLC, ANT, SY, STY 등등인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죠? 뭔지 모르지. 저는 몰라요. 뭔지 몰라. 근데 일단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니까 뭔가 IT 쪽일 것 같다는 이야기야. 전자 부품 쪽이겠죠. 그 다음에 기타, 요쪽이 이제 플러스를 눌러보면 뭔가 나오겠지. LED, 기타. 이 기타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도 그 보톡스 쪽이 아니겠나. 그 생각이 살짝 드네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네, 지금 이 기업의 주력 사업은 일단 보톡스가 아니라 네, 휴대폰 부품 이런 쪽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겠죠. 네, 그 다음에 5G에 RF텍이 들어가 있네요. 5G RF텍 필러는 유스필. 유스필이라는 회사를 여기서 보면은 인수했다고 나와 있죠. 네, 어디 갔니 여기. 네. 유스필 소규모 합병을 승인했다. 유스필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필러 보톡스 요거는 보톡스 필러는 유스필 즉 RF텍이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즉 자회사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겠네요. 원래 본 사업은 5G 통신 장비 있잖아. 이거 봐. 있네. 모바일 부품, 바이오 사업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G 통신 장비와 모바일 부품이 전부 다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사업 같은 부분은 이제 지분을 인수를 통한 그런 지분 투자, 자회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톡스, 바이오 쪽은 특별히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5G 장비, 모바일 쪽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G 장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중계기나 이런 쪽이 아니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정도의 어떤 흐름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화웨이나 애플을 제끼고서 일단 스마트폰 이 시장 쪽에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도 지금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추세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흐름도 우상향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현재 추세 상황만 본다라면 일단 추세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추세 하단에 딱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진행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추세 상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좀 잘 맞춰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반등이 좀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로 못 올라가더라도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가격대 얼마예요?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6,900원, 7,000원쯤 되겠네요. 그죠? 6,900원 정도 수준. 6,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5G 장비와 통신, 무선 사업부, 네, 무선 부품, 네, 무선 휴대폰 부품, 네, 휴대폰 부품.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바이오, 네, 보톡스, 필러, 네, 인데, 주력은 5G 장비와 휴대폰 부품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새끼. 오, 따라서 네, 이 업종이 짖지마 너 이거 그렇지 않아. 네, 따라서 이 업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의 하단에 위치했으니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지지선은 6,900원이고요. 6,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축소해야겠으나 지금은 홀딩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뭐 그렇게 썩
네, 권장하고 싶은 위치는 아니니까 신규 매수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향만두님 종목 진단은 다 끝나서 더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계속 즐겨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남편님 어서 오세요. 좋다가 실망했어요? 왜? 주가가 아침에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렸나요? 에이, 뭐 이 정도 뭐 그래도 플러스잖아. 아, 코스닥이 마이너스가 났구나. 뭐 괜찮아요. 네, 또 내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거 괜찮습니다. 뭐 아침에 너무 떠가지고 좀 그렇긴 했죠. 다우지수가 너무 떠서 그래요. 미친놈들이 이거. 네, 그 내릴 때도 무식하게 내리지만 올라갈 때도 무식하게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미국 놈들이 좀 크잖아. 네, 미국 놈들이 좀 커. 그래서 커서 네. 뭐가 큰지는 애들은 모를 테니까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이제 PS텍 갑니다. 자, PS텍은 무슨 기업이에요? 뭐 하는 기업이죠? 이것도 통신인가요? 역시 뒤에 텍 들어갔으니까 스마트 그리드, 의료 정밀 기기. 이쪽은 사업 부분이 좀 잘 안 된 텐데. 네, 그죠? 네. 사업 부분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리드 이거는 뭐 그 앞으로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전기 장비로 들어가는구나. 얘는 통신 장비가 아니네요. 전력기기,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조금 들어가 있고요. 전장 부품 쪽에 그다음에 전력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쪽은 지금 사업 부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업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부분도 지금 별로인 상태로 되어 있죠. 물론 적자폭이 조금 감소가 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아닙니다. 한때 이 스마트 그리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00 요 지금이었을 거예요. 여기. 네. 요때 아마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지능형 전력망이죠. 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요게 약간 좀 시들해요. 네, 시들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산 가치에 비해서 네, 기업이 좀 많이 쪼그라진 그런 상태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PBR이 0.4, 0.5배밖에 안 되네. 자산 가치는 훌륭하네요, 아직도. 네, 퍼 23배, 23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ROE가 좀 떨어졌구나. 이 수익성이 떨어졌군요. 수익성이 떨어졌고, 유보율이 있고요. 부채 비율 없고요. 일단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네요. 그죠?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 요게 이제 앞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업 내용만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뭔가 좀 좋아지려나 싶었는데 이번에 좀 억울하게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거래량도 조금 적네요. 네, 거래량이 조금 적어. 평상시 같은 때는 만주도 안 나올 때도 있겠는데 네. 아, 이렇게 되면 조금 적어요. 거래량이 지금 3,000원짜리인데 만주 2만주 거래량 나오면 이거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적을 때는 하락하는 주식을 대응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가지고 빵빵빵빵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네, 조금 네,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하락 추세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저점을 또 깼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래서 직전 저점 3,450원 이탈하고 내려가면 일단은 매도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네, 일단은 매도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반등이 진행되면 여기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다 매물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4,300원, 4,400원대까지 올라서기 전까지는 네, 매수는 하지 말고 반등만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네요. 그러니까 한 방에 뭔가 재료가 좋아서 빵 터트려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줘서 방어를 좀 하려는 움직임은 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인 것은 네, 현재 기대감을 크게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가치,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평가들이 나쁘지 않다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으로서 지금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점이므로 추가 하락을 만들어 3,400원이죠? 네, 3,400원
이하로 아래로라고 써야 되죠.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더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하면 4,000원에서 4,300원 수준까지는 상승이 예상되는데 그 즈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그 즈음에서는 매물에 대한 저항이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반등은 본격적인 추세의 상승 전환이 아니라 단기적 반등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업의 기본적 가치 사항은 나쁘지 않으나 업황이 지금 별로라서 실적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일단 확인하고 보유하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이고요. 깨지게 되면 일단 매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혹시 알아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상? 네. 이거 지금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이상형이 무조건 겹치는 게 딱 하나가 있대요. 예쁜 거, 이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예쁜 거,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남자들에게, 예, 딱 통용이 되는, 아니야, 노. 그 여자의 그런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네. 새로운 여자래요. 새로운 여자. 네, 새로운 여자. 뉴걸이라고 하죠. 뉴걸.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있다더라. 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TV 채널을 막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새로운 여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고 한답니다. 지금 이제 이 채널에 나온 여자 얼굴은 다 봤으니까 다른 여자 얼굴 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여자.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새로운 종목을 자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팔아먹고 그냥 새 걸로 사야 되고 막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주식 한번 살 때 잘 판단하셔가지고 오래 갈 만한 그런 걸로 사세요. 조광지쳐 버려갖고 네, 복 받는 놈들 못 봤어.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이 채널은 고정해. 난 남자잖아. 그 새로운 여자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좀 딴 데로 넘어간 게 그거 하지 마시고, 네.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집에 있는 그 여자는 자꾸 안 보고 딴 데 가서 보려고. 네. 너무 많은 걸 지금 불었다, 내가. 아씨. 자, 다우데이터 갑니다. 네. 여기까지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처음 본 여자. 여자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 남자들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식을 못 하는 거야, 여자보다. 자꾸 새 것만 찾고 그냥. 네. 지금 다우데이터는 일단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다우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기업도요. 지금 주가가 워낙 내려가다 보니까 퍼라든지 PBR ROE 높아요. 15%대예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 2000%대. 이게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거든. 근데 추세는 하향세예요. 자, 이게 정말 딜레마죠. 기업 가치는 좋은데 추세는 하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 아우, 언제까지 내려갈까? 짜증나네. 이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지난 차트를 들여다보니까 요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어디서부터 이 상황이 시작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 즈음이네요. 새로운 추세의 상황을 만들기 시작한 거. 야, 나 이제는 새로운 종목이 될 테야. 라고 이야기해 준 게 2014년에서 15년 넘어가는 바로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본래대로 추세의 상황을 본다라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이놈이 뭘 했어요? 아이씨, 기분 좋아. 그러면서 그냥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렸죠. 급등하게 되니까 이놈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야, 너 뭘로 인정받을래? 그런데 얘가 지금 키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 회사가 좋다는 거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요 노란색 박스 범위가 뭐냐면 이 기업의 이제는 여기는 잊어야 돼. 왜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바닥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 이 회사를
이화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나 이화회사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 아래로 내려가면 네,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이 위치가 거의 저점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최근까지 잘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한 모습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요것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단기간에는 승부가 안 나오겠죠. 잘 보세요. 단기간에 승부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평선 여기 잘 보세요. 장기 이평선 전부 다 하방세 보이고 있잖아요.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장기 이평선이 전부 다 하향세이기 때문에 얘네들 마음 돌리려면 한참 걸려야 돼. 얘들은 굉장히 고집이 센 애들이에요. 왜냐면 오랫동안 묵혀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일단 나이를 어느 정도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60대, 70대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말하면은 안 통하잖아. 20대, 30대 있는 애들이랑 말하면 잘 안 통해. 왜? 이 사람들은 살아온 게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냥 옛날에는 이랬어. 그러면서 원리 원칙. 내가 해왔던 것만 자꾸 고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저 꼰대, 이씨, 막 그렇게. 꼰대라 그러지, 꼰대. 네, 왜 말이 안 통해? 막 이런 얘기 하네요. 꼰대. 아빠, 네, 어린애들이, 네, 젊은 새끼들 그냥, 네. 이 꼰대가 근데 좋은 말이라면 옛날에 콩태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콩태가 원래 귀족이란 뜻이래요. 네. 아무튼 뭐 그렇대요. 어쨌든 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오래 묵히면 오래 묵힐수록 그것을 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으면 이평선 강의를 다시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면 얘네들을 진정시키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럼 여기가 저점이라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접근했다라면 이거는 장기 접근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단기에 수익을 낼 거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어쨌든 돌리는 모양새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점권에 거의 다 다가왔어요. 이게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6,000원대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 7,000원대, 6,000원대 큰 차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미 물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어요. 왜? 여기 지금 보시면 8,000원대에 물렸는데 6,0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한 20-30%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뭐 충격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 뭐예요? 비중이죠. 길게 멀리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은 일단 기본적으로 낮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좋아졌을 때, 상황이 돌아섰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하락 추세를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거의 저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시점만 잘 유지해서 넘어가면 여기를 저점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기업 가치나 분석 지표는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이므로 아직은 시점이며 아직 저점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확보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점이 6,800원쯤부터 7,000원 수준이므로 현 주가 대비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따라서 지금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홀딩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며 신규 매수는 장기 이평선까지 돌려주는 것을 확인하고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비중 그대로
그 정도 그냥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 정도 그대로만 유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리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추세는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 저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가 내려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그 생각 정도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네, 홀딩 전략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봉상에서 보면 추세가 좀 망가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슬슬 돌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월봉상 데드 크로스가 세게 나왔죠. 네, 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 구간에서 즉 7,500원, 만원 요 구간대에서 횡보가 아주 오래 들어간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추세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아직 저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치키. 오늘 개새끼가 저 새끼가 한 번씩 이게 출연하면은요. 어제 내가 괜히 여기 출연시켜줬어. 그러니까 아까도 와가지고 그냥 막 여기 팔을 긁어대고 지 얼굴 내보내달라고 막 진짜 누굴 닮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출연 욕심이 있는 거야. 유명해지고 싶은가 봐. 어우 새끼야 그냥. 그래요. 네. 자 코미코 봅니다. 코미코 지난번에 한번 진단해 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네 그죠? 지난번에 한번 진단해 드렸지.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상장 이후에 고생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갔는데 시장에 혹독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혹독한 시련 이런 것들이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란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은 일단 괜찮아요. 근데 25,000원에서 24,000원쯤 나오고 갔네요. 가격대 24,000원 그죠? 25,000원 24,000원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 이탈하면은 매도를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맛을 못 봤어.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주 무섭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현재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시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애송이죠. 애송이. 네. 애송이. 네. 애송이야. 그 애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아야지 좋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꺾이게 되면 일단 거기서는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000원이에요. 24,000원. 24,0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가지고 있는 거 절반 이상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추세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쪽의 저항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오르더라도 그렇게 크게 먹을 건 없어 보인다. 한 15%? 네. 그 정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냥 추가 상승을 노리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내려가더라도 현재로서는 24,000원이 최종 저점,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지지라인 때는 27,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위협적인 부분은 아직은 없다. 그래서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내기 애송이죠. 네, 애송이죠. 따라서 24,000원의 최종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로 대응을 해야 하고 지금은 단기적 상승이 진행되고 있지만 32,000원 정도의 구간에서 저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은 15% 내외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아니고 보유 중인 분들만 추가 상승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네, 27,000원 정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락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은 24,000원의 지지선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기술을 보도록 하죠. 나무 기술. 돌 기술 이런 건 없나? 돌 기술. 네, 이거 스펙이었구나. 네, 처음 듣는 거라 했더니 스펙 중이었네요.
스펙주인지 아닌지는 차트를 보면 딱 나와요, 답이. 네. 옛날 거 딱 보시면, 네, 스펙이었겠죠. 뭐, 무조건 스펙이지 않았을까? 우와. 그죠? 교보 BNK 기업 인수 목적의 스펙이었죠. 그래서 이 나무 기술이 이제 상장이 됐겠죠. 이 스펙은 대부분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네. 야, 얘는 근데 스펙 2,000원에 공모가 나왔을 텐데, 진짜 정석으로 그냥 지루하게 움직였네. 2,000원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스펙도 이런 게 있어. 2,000원이 이제 보통 공모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펙은 돈을 다 돌려주거든요. 상장 폐지가 되면. 이게 기업 인수 목적의 회사인데, 3년이 지나면은 해산을 해요. 3년 동안 인수할 만한 그 숙주를 찾지 못하면, 숙주. 이게 기생충 같은 주식이에요. 기생충 주식. 그러니까 3년 동안 숙주를 찾지 못하면은 이게 해산이 되거든요. 해산이 되면 이 공모가에 해당하는 돈은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옛날엔 스펙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5,000원, 6,000원 갈 때도 원금 보장된다고 갖고 막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2,000원 밖에 안 돌려줘. 그러면 이 스펙주는 만약에 주가가 1,800원 막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왜? 1,800원에 샀지만 이것이 나중에 해산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2,000원 돌려받게 되니까 나는 무조건 200원 이득이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 상장하고 나면 주가가 한번 뛰어요.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스펙주는 공모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럼 무조건 사는 거야. 이거는 그냥 공짜야, 공짜. 네. 근데 대부분은 스펙주가 위에서 거래가 되죠. 2,200원, 2,300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싸게 1,600원짜리도 봤어요. 네, 1,600원짜리도. 이런 것들 사놓으면 그냥 무조건 수익이야. 네. 원금 보장됩니다. 네. 공모 가격보다 낮으면요. 스펙을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도 이렇게 개지랄을 떨게 되면은 이제 상장 딱 하고 나서부터는 원금 보장이 그때부터 안 돼요. 그때부터 주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펙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스펙도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굴곡의 세월을 거쳐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일단 우상향이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저항에 조금 갇혀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되더라도 이 구간으로 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어쨌든 밑에서부터 올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횡보는 더 진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은 요 위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을 테니까 지금 남아있는 요 구간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횡보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4,000원 구간의 위쪽 저항,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는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을 유지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빛님 그리고 모닝스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펙에서 상장한 기업이고요. 네. 추세는 일단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고점은 일정하지만 저점은 높아지는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지금 위치는 횡보 좀 더 횡보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기간 조정을 더 해야 하는 위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홀딩을 유지하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매도보다는 홀딩이고요. 매수는 지루할 수 있어요. 네, 사자마자 지루해. 사자마자 조정이야. 그럼 지루하거든. 열받거든. 그러니까 매수는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로 와봐. 또 나와볼래? 보자. 그래. 아이고, 그냥. 그래,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 담아. 여기 또 단풍이 또 나왔지요. 악수. 야, 자, 이제 가봐, 이제. 알지? 그만해, 이제. 그만 돌아다녀. 짖지 마. 자, 단풍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세요. 네, 어제도 출연하고 오늘도 출연했어. 네, 개 출연이야. 아, 이 새끼. 네. 이놈이 방송을 알아, 이제. 방송의 맛을 알아. 자꾸 목소리만 출연하더니 이제 잘생겼죠. 이발했어요. 아주 그냥 저거 해가지고, 네, 머리를 좀 깎아놨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솔카 너 이제 그만해. 좀 시키 그냥. 가. 아, 자식.
자, 이제 제지 관련주로 하지 마. 절로 가. 너 이거 방송 너 이거 지금 스튜디오를 네가 무너뜨리면 돼 안 돼? 절로 가. 너 꼬리 숨기고 숨었어. 오, 절로 가. 야, 이놈 시키고 너 이거 지금 스튜디오 지금 세트 망가. 오, 큰일 났다. 웬일이니? 너 좀 가 이제. 이거 봐 뒤에 지금 이거 봐요. 아, 자식 진짜 이거 곤란하네. 에이씨. 네, 아무튼 네 가겠습니다. 네, 아세아 제지요. 짓거나 나오거나 깽판 치거나. 네, 자 아세아 제지. 자 제지 관련주예요. 제지 관련주인데 아주 위험한 위치가 하나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쌍봉이 나타나요. 쌍봉 낙타가 나타나. 쌍봉 낙타. 쌍봉 낙타가 나타났어요. 쌍봉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톡겨라.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쌍봉이 나타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장기적인 하락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배가 막 늘어져. 더 주면 안 돼요. 지금 이 종목은요. 추세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 됐습니다. 네. 지금 예전에 LG전자 제가 자꾸 예를 들어 보여드리죠. 네. LG전자 보시면은요. 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쌍봉이거든요. 여기가 쌍봉이에요. 쌍봉인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요. 지지가 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아세아 제지도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세아 제지라는 이 종목 자체는 뭐 이렇게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걸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지 관련주들은 경기를 좀 타기도 해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마스크 관련한 부분에서의 뭐 뭔가 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런 거 다 뒤집어 놓고 다 차치하고더라도 상황 자체가 계속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부채 비율 낮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 높고요. 그 다음에 분기 ROE 높고요. 그 다음에 PBR, 뭐, 퍼 다 낮고 저평가된 상태인데 지금 한 가지 딱 걸리는 것은 추세다 이거죠.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실적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럴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019년대 매출 좀 줄긴 줄었어요. 온라인 쇼핑 때문에 뭐 택배 물량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좋은 이야기들 심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 포인트는요,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28,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추세 자체가 전부 다 하향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 저항도 센 편입니다. 지금 시점은 네, 가지고 계시면 일단 홀딩은 좀 보시는데요. 2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쌍봉이 나온 형태로서 추가적인 추세의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28,000원이 지지인데 이 구간이 이탈되면 매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쪽에서는 반등을 기다리는 홀딩 전략으로 보세요. 네, 여기까지. 매수는 좋지 않아요. 매수는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8,000원 구간은 현재 가격에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놓고 지켜보자. 근데 28,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GS 글로벌은 예전에 제가 한번 기업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얘는 무역회사죠. 무역회사. 맞죠? 무역회사. 무역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무역이에요.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통. 그렇지. 유통. 글로벌 유통 무역. 네, 무역.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진단해 드릴 때 2018년도부터 이 종목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무역회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네. 무역회사라서 그렇다. 지금은 왜 그렇다? 무역회사라서 그렇습니다.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제기랄게. 네.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억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요. 예. 이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작년에 충분히 좋아져야 되고 올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가줬어야 돼.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일단 움직임이 좋아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찜찜했었던 건 뭐예요?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요게 조금 찜찜했었던 거였지. 근데 이게 이제 무역 협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내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무역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시장이 좋아져야 돼요. 무조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이건 답이 없어요. 대신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양봉 두 개 붙여놓은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의 어떤 실마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요거는 그냥 홀딩 전략으로 단기 패턴 보시기 바라고요. 매수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추세를 돌리려면 시장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네. 시장이 경제가 좋아져야 이 기업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 새끼가 진짜 너 하지 마 좀 왜 그러니 진짜 기대하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 상승만 기대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홀딩을 유지하시는 것은 좋지만 매수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단기 반등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홀딩만 보시고요. 신규 매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노메딕스 갈게요. 나노메딕스. 이 종목은 일단 상승에 대한 조정, 이게 가격 조정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거.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다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원래 추세가 이렇게 형성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원래대로의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상승에 대한 요거 전부 다 보상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긴 한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그죠? 얘 뭐 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까요? 얘도 혹시 뭐 바이오인가요? 바이오면은 뭐 그래도 기계잖아. 기계인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 뭔데? 소방업체 뭐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기업 자체가 실적적인 측면이 이게 너무 안 좋네요. 그죠? 더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에서 뭔가 이슈를 가지고서 반등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이후에는 추세가 하락세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지지점입니다. 5,000원. 5,000원이 지지점이기 때문에 이거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을 하시는데 현재 포인트는요. 이평선이 그냥 누워버렸죠. 배째라 누워버렸어. 그 다음에 일부분은 또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더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눕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5,000원이 지지라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서 4,000원까지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5,000원 수준에서의 지지를 통한 횡보가 예상됩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에 대한 관점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매수는 아니고요. 매수는 아니고 홀딩은 유지하시되 5,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세요. 네. 단기 반등은 7,000원까지 예상됩니다. 네. 매수 관점 가져가지 마시고요. 단기 반등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은 일단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돌려놓긴 했는데 여기서 기업이 실적이 만약에 좋아졌다거나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 다 해드렸고요. 시간 금방 가죠. 너무 금방 갔다. 그죠? 오늘은 이제 네, 우리 차우승 센터장님의 방송이 많이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방송을 들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빨리 가셔서 이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풍이 삐졌어요. 네, 삐졌어. 누워버렸어. 이 새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목요일 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